자, 반갑습니다. 작은 명시 성어의 프로젝트 연구 이력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양분으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쵸? 진보와 보수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상태에서 뭐 정치 얘기는 사실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생각은 자기들 생각은 각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상황에서 누가 좋다 나쁘다 누가 죽일 놈이지 나쁜 놈이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그 사람 사실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서로 나쁘다고 생각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세계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지금 피도 흘리는 사람들 전쟁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런 양분으로 나눠지는 사람들의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진 것 동시에 나라의 경제는 너무 힘들어진다고 있다는 거죠. 지금 10월달 들어와서 지금 많은 원장님들이 하나씩 똑같이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지금 너무 매출이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더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쵸? 힘들죠? 저는 괜찮아요. 저 혼자만 먹고 살면 되니까. 저 혼자만 먹고 살면 돼요. 그쵸? 그건 만들어 놓고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요? 자기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를 이끌어줘야지만 그게 또 상생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만들어가야 돼요. 자,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제가 만드는 얘기를 하냐면 자, 대형 미용실과 소형 미용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형 미용실은 어떻습니까? 대형 미용실들은 브랜드 파워가 높아요. 그 직원들도 많아요. 브랜드 파워가 높고 직원들 많고 체인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객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고객이 알아서 찾아가고 여기는 미용실 대형 미용실이니까 돈도 많이 벌어. 그 대신에 인테리어도 럭셔리해. 그쵸? 그런 것 동시에 이렇게 인테리어가 좋은데 여기 원장님한테는 내가 요금 비싸게 내고 미용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분명히 비쌀 거야. 저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미용실을 가요. 왜? 여기 가면 내가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미용실은 어때요? 작은 미용실들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브랜드 파워가 없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높은 가격에 내가 요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미용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미용실에서만 내가 일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일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면 뭐예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교육을 못 받아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큰 부자들은 왜 큰 부자입니까? 배팅을 잘하거든요. 큰 돈을 들여서 그것도 자기 돈으로 안 해요. 누구 돈으로 해요? 은행 돈으로 해요. 나라 돈으로 하고 은행 돈으로 돈을 벌어요.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라 해도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작은 명시 성공하게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 주제는요. 오너의 요금이 올라야 된다입니다. 자, 저는 지금 요즘에 많이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직원의 월급이 호봉수가 올라가면서 월급이 올라가요. 그쵸? 그건 왜 올라갑니까? 일의 처리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경력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플러스 직장인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은 똑같이 저렴한 요금에 미용실에 요금을 해서 처음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러 다녀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교육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요금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요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저렴한 손님이 계속 그 헤어 디자이너를 쫓아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헤어 고객님은 계속 뭐예요? 충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저렴한 고객은 어때요? 이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혜택을 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가로 올라갈수록 고객의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고급 기술을 펼칠수록 고급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앞으로의 삶은 어때요? 대한민국에 미용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용실이 불황이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도대체 이 불황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생긴 거예요?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경제가 힘들어서? 왜 경제가 힘든데요? 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 확률이 25%랍니다. 말하자면 4명 중에 1명이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평균치가 가장 안정적인 자영업의 확률이 15%래요. 15% 정도에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해야 되고 나머지 85%는 뭘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왜? 남 밑에서 구질구질하게 일하기 싫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영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특히 미용은 지금 어때요? 옛날에는 미용계가 부동산하고 붙었어요. 지금은 미용계가 어디하고 붙었어요? 커피숍하고 붙었어요. 지금은 미용계는 항상 1순위야. 미용실이 너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미용실이 너무 넘쳐나고 헤어 디자인은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불황이에요. 서로 나눠먹기식이니까. 앞으로 그게 줄어들 것 같아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생기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에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용을 그만둘 때 그때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현재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이 불황이라는 말이 끝이 없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은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객에게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없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박리담회식으로 손님을 많이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시즌은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올려서 고객을 적게 받아서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제가 노력도 안 했는데 가격을 올릴까요? 공부도 안 했는데 올릴까요? 내가 투자도 안 했는데 올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했는데 무조건 가격만 올려. 그럼 고객이 어떻게 돼요? 오겠어요? 안 오죠. 아니 저 사람은 머리도 못하면서 가격은 뒷땅이 비싸.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머리를 잘해서 뭐예요?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럼 고객이 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형 미용실이나 소형 미용실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오너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오너가 고객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손님이 없어요. 오너가 매출이 많고 고객 수가 많으면 직원들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오너가
어떻게 해요? 직원들의 길을 펴주기 위해서는 오너가 가격을 많이 올려야 돼요. 오너가 가격을 많이 올리고 많이 올려서 손님을 최대한 적게 받아야 돼요. 더 적게, 기존보다도 더 적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가격대는 누가 받아야 돼요? 바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아야죠. 당연히 고객님한테 얘기해야죠. 요즘에 예전에 손님들이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죠. 뭐냐면 똑같은 미용실인데 원장은 왜 이렇게 비싸?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이 왜 안 돼요? 그쵸?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손님 경력생인데 월급 올라야 몰라요. 손님 월급 올라오면 안 되겠네요? 똑같이 받으시겠네? 처음에 입사할 때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10년 돼도 월급 똑같이 받으세요. 제가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경력이 쌓이면서 시술 요금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공부를 하고 동무한 투자하는 얘기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대신에 공부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왜? 불안하니까. 손님이 떨어져 나갈 거니까. 그쵸?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불안은 더 심할 거예요. 옛날처럼 박리담회식으로 해서 공부했던 사람들, 기존에 내가 손님이 많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오픈할 때 가격을 저가를 받았어요. 2만 원도 안 되게 제가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 달에 400명도 넘게 받았어요, 고객님을. 지금 제가 200명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근데 옛날보다 매출은 더 좋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똑같이 일을 한 게 아니죠. 예전에 일을 더 많이 했죠. 고객을 더 많이 받았어요. 고객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다른 일을 못해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고객을 신경을 써야 돼요. 하루에 20명에서 25명씩 받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예전에는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뭘 해요? 그 손님을 또 받기 위해서 블로그나 이런 걸 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근무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손님 만나고 지쳐 죽으니까. 가격이 싸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약제로 딱딱 제 손님의 95% 이상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미용 시술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미용 요금이 동네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약 손님이 오지, 고객은 오고 있어요. 옛날보다 손님, 고객 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책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책을 쓰고 있잖아요. 다 창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창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창조가 일으키면서 미래의 먹을거리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의 먹을거리가 아닌 미래의 먹을거리를 저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머리 달신 헤어커트가 책으로 나오고 이게 GP 다 끝나고 나면 저의 몸값은 얼마나 커지겠냐는 거죠. 저만 먹고 살면 돼요. 그쵸? 이런 생각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너는 고객을 많이 받아서 매출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요. 가격을 올려서 고객의 수가 적게 받아서 다른 분야에 숫자를 내서 그 분야로 돈을 벌어야 돼요. 미용실에서 고객을 많이 받아서 돈을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나머지는 미용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밑에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은 시술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고객의 시술 요금이 올라가서 내가 고객을 최대한 적게 받고 고객이 낮은 차등제를 주어서 낮은 가격에 원하는 사람이 고객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너는 다른 일에 돈을 벌어야죠. 뭐요? 경영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팀이 뭐가 있어요? 교육산업도 있고 유통산업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벌어야죠. 매일 미용실에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예요. 미용실에서 돈을 버는 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미용계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용실에서 그냥 미용실을 운영한 미용업만 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황일 거예요. 하지만 미용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좀 얘기했듯이 고객의 원하는 기술 수준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한 것만큼 또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고 돌거든요. 모든 건 수익 구조는. 수익 구조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에 맞게끔 내가
뭔가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세상은 너무 냉정합니다. 운으로 살 사람은 살 수는 없어요. 그 운으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항상 눈에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저렴하게 방위담회로 하는 거 맞습니다. 처음에는 방위담회로 머리를 시술해서 저렴한 요금을 해서 머리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 고객이 없잖아요. 고객이 없기 때문에 밑바탕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고객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머리를 해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죠. 내가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그 고객을 만들 수 있게끔,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끔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계속 단골 고객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점점점 가격을 와야죠. 사실 참고로 제가 미용실 여기 지금 7년 반 동안 요금이 5번 올랐어요. 대한민국 미용사에 10년 이상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요금이 최소한 3번 이상 오른 미용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아무리 따져도 전국에 아무리 들쑤셔도 그런 미용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7년 반 동안 제가 요금이 5번 올랐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게. 요금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요금이 올랐는데도 손님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만큼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제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만큼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도 제가 게으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한테 뭔가 떨어지겠습니까?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붙는 거예요. 항상 요금이라는 거는 내가 고객님한테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객님이 그 머리를 하고 나서 손해봤다라는 입장을 만들지 않게끔 하는 게 고객님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금액, 동네에서 제일 비싼 요금을 받는데 고객님이 머리도 되게 비싸면서 머리도 진짜 못해. 뭐예요? 손해봤다는 느낌인 거죠. 손해봤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 미용실 갔더니 저 정도 가격은 좀 비싼데, 저희 갔더니 내 스타일이 너무 바뀌었어. 내가 10년을 젊어진 것 같아. 저기 갔더니 내가 그 정도 투자했는데 내가 사람이 바뀌었어. 투자할 만해. 나는 저기 가서 내가 이 비용을 냈는데 난 이익을 봤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머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객님이 그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깝지 않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똑같이 뭐예요? 지금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거를 맨날 똑같이 반복을 해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님이 요금을 조금만 올려도 어때요? 그 고객님이 떠날까봐 전년면 근무하고 있어요. 그 고객님이 떠날까봐. 요금 조금만 올려도 그 손님이 떠날까봐. 내가 손님이 줄어들까봐 전년면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손님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전년면 근무하지 않았거든요. 왜? 자신있게 그냥 올렸어요. 왜요? 그 고객님들이 올려도 그걸 만족도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계속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계속 연구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족도가 더 높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미용실에서의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요금에 대한 전환점. 요금 개념에 대한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시내에서는 5만원이에요. 시내에서는 5만원 정도가 전환점이고요. 동네 미용실에서는 3만원 정도가 전환점이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시내에서 5만원 정도는 좀 비싼 요금이에요. 시내에서 커트 요금이 5만원 비싼 요금이고요. 동네에서 3만원은 비싼 요금이에요. 근데 시내에서 5만원은요 싼 요금이에요. 동네에서 3만원은요 싼 요금이에요. 뭘까요?
제가 똑같은 얘기 좀 반복해서 했죠. 뭐예요? 고객이 바뀌었어요. 고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고객의 수준의 레벨이 바뀐 거예요. 고객이 시내에 나가서 머리를 해서 5만 원에 커트하는 사람들은요, 이 요금이 싼 거예요. 왜? 누가 와서 머리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와서 머리를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3만 원짜리 커트 요금이 싼 거예요. 왜 싸요? 동네 부자들이 와서 머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3만 원 요금이 비싸요. 당연히 동네 시내에서도 5만 원 커트 요금이 비싸요. 누구 수준에?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자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요금이 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고객을 만드는 그 레벨들을 부자인 고객님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포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부자인 고객님이 내가 포진이 됐다는데 그 요금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뭐예요? 상승이 돼도 고객의 이탈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레벨의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객의 층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도 고객의 이탈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거꾸로 5,000원 더 올려도 컵 하나 요금 2만원, 2만원 더 올려도 지금보다 크게 더 이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탈이 지금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냐? 25,000원에서 3만원 올라갈 때 제가 이탈이 제일 많았었어요. 고객이 거의 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25,000원에서 3만원, 정말 오래된 단골이야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고객님이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고객님들이요, 다른 데서 유입이 된 고객님들이 소개 손님이 더 많이 와서 그 고객님들을 다 메꿨다는 얘기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25,000원의 요금을 받을 때와 3만원의 요금을 받을 때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객 수는 똑같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그래서 요금이 오늘은요, 계속 요금이 올라야 됩니다. 계속 올라서 고객 수를 점점점 줄여야 돼요. 고객 수가 점점점 줄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은 줄지만 매출은 줄면 안 돼요. 또한 매출은 줄면 안 돼요. 가격은 오르고 고객 수는 적지만 가격을 올려서 매출은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다른 루트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바로 교육산업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유통은 제가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그런 루트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거를 만들지 못하면 미용실에서, 작은 미용실에서, 동네 미용실에서 돈은 벌겠죠. 잘은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유지는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삶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방위담회식으로 해서 손님을 많이 받는 거에서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미용사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진짜 말 맞다나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용 생명력이 되게 짧아요.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미용업을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 게 없어져요. 고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40대니까 고객님이 한참 여로를 되니까 고객님이 막 찾아오는 고객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50대 중반이 딱 넘어가면 고객님의 수는 급감할 거예요, 완전히. 그런 시절은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바뀌는 동안에 그 중간에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루트로 공부를 해서 다른 사이드에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40대 초반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지만 하면 50대 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미용실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누누이겠지만 미용실에서 돈 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미용업을 해서 방리담을 해서 저렴하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용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인으로서 내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가의 미용실을 요금을 받아서 뭐예요? 다른 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드셔야 돼요. 바로 사업이라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거죠. 미용실을 그냥 생계용실로 그냥 동네에 가게 작은 가게로 만들 것이냐 사업 비즈니스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10년 차에는 뭐예요? 기술 발전에 정진하고 20년 차에는 뭐예요? 미용실을 성공을 시켜서 요금이 비싼 미용실을 만들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미용실 성공하다 보니까 뭐예요? 비즈니스를 해라. 사업을 해라. 미용업, 유통업, 교육업 사업을 해라.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제가 좀 얘기한 부동산업 사업을 해라. 30대 때는 그리고 30년 차에 그리고 40년 차에는 뭐예요? 그걸로 돈 버는 걸 가지고 뭐예요? 봉사를 해라.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하는 그런 미용인이 되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0년차, 30년차, 40년차에 지났는데도 저렴한 요금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방리담회로 원장님만 추월하게 일하는 그런 미용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만 죽으라고 일만 하는 그런 미용실 우리 아직도 저희 미용실은 그래요. 미용실 원장님만 손님은 많으면 안 되고 직원이 손님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2대1로 원장님 1, 직원이 2, 2대1로 2가 직원은 요금이 저렴하게 손님에서 많이 받고 원장님은 요금이 비싸서 손님을 적게 받고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직원도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직원도 성장을 하면서 요금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그 밑에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거를 또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금은 분명히 차등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너는 앞으로 원장님 요금 올리세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손님을 3분의 1로 줄이세요. 3분의 1 줄이세요. 네. 요금을 올려야지만 손님이 줄어요. 근데 요금이 올리면 손님이 줄는데 매출이 줄을까요? 아니요, 안 줄어요. 더 늘어요. 매출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7년 반 동안 요금을 5번 올렸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요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오너가 요금을 올려서 손님을 적게 만들어서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